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MC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의 시민들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해서 직접 만드는 인천의 방송 우리 동네 TV입니다. 네, 우리 동네 TV를 직접 만들고 있는 분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인천을 너무 잘 알고 인천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인천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동네 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리얼 스토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 동네 T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부평구 신트리공원에서 제6회 박영근 작품상 시상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만나보시죠. 지난 7월 18일 부평구 신트리공원에서 박영근 시인 14기 추모식 및 제6회 박영근 작품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김혜자 시인이 심사위원 대표로 발표한 작품상에는 권혁소 시인이 우리가 너무 가엾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담백한 언어로 서로 삶을 박탈하려는 갈라진 세상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담아 폭넓은 사랑의 시학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에 박영근 시인의 시정신을 기리고 시대 상황에 맞서 치열하게 창작하는 시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이 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 노동조합 운동이나 하고 있는 시골뜨기입니다. 아마 형이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불러 세운 것은 여태까지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남아있는 생야가 더 있다면 제대로 된 노동자로, 노동을 이야기로 쓰는 시인으로 살라는 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것 살아서 만나리라. 고맙습니다. 아주 짧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너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게 이 상을 주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돌아보고 많은 민중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박영근 시는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살아생전에 많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형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또 노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시인들이 형이 남기고자 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시인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서 300만 시민들이 있는데 인천에 사실 그 문학상다운 그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을 대표할 만한 문학상으로서 그 박영근 시인을 기리는 이런 문학상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조금 더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들의 문학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 시집인 취업 공고판 앞에서를 펴내며 노동시의 초석을 세웠고 시비에 새겨진 소라 푸른 소라 백제육은 1990년대 저항이 현장에서 어김없이 울렸던 노래 소라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 시이기도 합니다. 시민제작단 운경숙입니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의 원작자가 박영근 시인이었군요. 박영근 시인의 삶과 문학을 알게 된 뜻깊은 영상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재용 선생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MC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곡에 작곡을 해서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이 박영근 시인은 원래 전북 출신인데 80년 중반에 인천에 올라와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시도 창작을 하면서 거의 뭐 노동시의 원조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신트리공원 주변에 가면 이 시가 세워져 있는 비석, 그러니까 시비도 있고요. 그 근처에 이분이 살았던 유택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말로 소위 386 세대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이 박영근 시인의 모태가 되었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시민제작단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혼자 촬영하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도 인물의 초점이 좀 안 맞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혼자서 인터뷰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화면 구성이나 초점 맞추는 부분 등을 좀 놓치셨을 겁니다. 또 현장 모니터는 좀 화면 크기가 작아서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화면 구성이나 배경, 초점 등 세세한 부분도 점검하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라는 낭만적인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10, 9, 8, 7, 6, 5, 4, 3, 2, 1. 불을 끄고 별을 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장인데요. 주민들의 환호와 함께 아파트 단지 불이 꺼졌습니다. 밤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 행사에 동참하는 가정에서 모두 불을 끄는데요.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5분 동안 진행된 소등 행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둘 불이 켜지는 가정을 보고 환호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지금 이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미래 세대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적게 써보자 하는 차원의 운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에너지의 날이라 원래는 이제 그걸 불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행사고요. 불을 끄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힐링을 좀 주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서 30분 정도 작은 음악회를 진행할 거고요.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4,593만 킬로와트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인데요. 그날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이 절실함을 널리 알리고자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그간에 공동체 쪽에서 인천시에 작년에 대상도 받고 행안부에서 공동체 우상도 받았는데 주민들의 결속력이라든가 함께하는 즐거움들이 커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정부 차원의 이런 캠페인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있어서 다 노력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는 모습들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지키느라 작은 음악회와 소등 행사로 조용히 진행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전파됐습니다. 에너지 행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온난화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합심해서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 이바지하는 일일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기후나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 주공 14단지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현황판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확인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천에너지시민연대는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에너지의 날 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시민제작단 김영옥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불을 끄고 별을 켜는 이벤트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 작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모처럼 참 재미있고 좋은 영상 작품 잘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은 제목도 그렇지만 에너지를 아끼자는 내용인데 김용옥 씨의 나레이션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소재 발굴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소박하게 실시된 행사지만 갈수록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 결과 올해 특히 폭우와 폭염 또 가뭄과 홍수 등 온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뜻깊은 행사와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메시지의 영상, 소확영으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환경, 에너지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제 어린 시절 추억을 좀 떠올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어머님한테 이제 맞아가면서 불을 꺼라, 에너지 절약해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중앙공원을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인천중앙공원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중앙공원은 총 9개 지구로 조성된 폭 100m와 길이 3.9km로 인천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평소 인근 주택가와 상업지역 사이에 허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8개의 도로로 단절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5월에 인천시는 인천시청역에서 예술회관역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 세계지구 보행육교를 조성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보행육교는 중앙공원 3, 4지구, 4, 5지구를 연결하는 육교인데요. 공사 기간만 10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중앙공원 육교가 인천에서 굉장히 명물로 생각이 돼요. 옛날에 이 육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운동은 맥이 끊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은 맥이 연결돼 있고 또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던 사람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를 봄, 가을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2번하고 3번 공원, 5번하고 6번 공원도 똑같이 이렇게 육교 공사를 해서 연결 공사를 하면
인천에서 더 가는 명물이 될 것이고, 도시만 가운데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저는 인천을 얼마 살지는 안 됐는데 몹시 사랑합니다. 시청자 기자 박종곤입니다. 중앙공원은 인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위치에 육교가 생겼네요. 인천 중앙공원이 시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번 영상도 우리 동네 TV에 아주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육교 하나 완성된 게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자그마한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영상에 담아 알리고 전달하는 게 우리 동네 TV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의도가 좋은 만큼 제작 방법도 좋아야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데요. 중심 소재는 육교인데 정작 육교를 보여주고 있는, 안내하는 그런 영상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외에서 인터뷰할 때는 매미 소리 등 주변 소음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예술회관과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9개의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육교가 생긴 부분은 3, 4, 5 지구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 중앙공원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킬 만큼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욕심이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드론을 띄워서 이 육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MSG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제16회 인천 여성영화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는 이라는 슬로건으로 16회 여성영화제를 하였습니다. 여성 영화라서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고 하니까 어느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지점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여성들한테 힘을 줄 것 같은 영화여서, 작년에도 약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느낌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인천 여성영화제의 특별한 점은 관객과의 참여를 통해서 영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라는 전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것이어서 저희가 온라인 영화제를 할까 오프라인의 방식을 고수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성들이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여성영화제의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오프라인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안전한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좌석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좌석 수보다 3분의 1 정도의 가량 좌석에만 관객이 들어오실 수 있게 하였고, 사전에 발열 체크라든가 문진표 작성 이런 기본적인 수칙 외에도 마이크라든가 공용 물품을 돌려 쓰지 않기 위해서 관객과의 대화도 오픈 채팅방이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영화제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사라고 합니다. 슬로건 다시는은 권 김현영 선생님의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한 이후에는 도저히 다시는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순간과 시대와 상황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선언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기의 약속과 다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시민제작단 유재혁, 나레이션 유정화였습니다.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다시는 이라는 인천 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이 정말 멋지네요. 손가락을 선언하듯이 들고 있는 영화제 포스터도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양재원 선임님,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사실 저는 업무 특성상 영화와 영상을 다루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9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만 해도요, 모든 세레모니가 축소가 되고 그냥 영화 상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이런 대책을 잘 세우시면서 행사를 치르고 계신 영화, 영상 예술인들을 응원합니다.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그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16회나 진행된 인천 여성영화제를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영화제에 참여하고 함께 소통했다면 좋았겠다는 반성을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꼭 저희 학생들과 함께 극장에서 인천 여성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MSG팀의 작품입니다. 인천의 멋진 섬들 중 하나인 영흥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산길을 오르는 일이 무덥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즐겁습니다. 영흥도에 있는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중인데요. 국사봉은 영흥도의 주봉으로 나라국의 생각사자를 씁니다. 고려 말 고려왕손 익령군 왕기는 나라가 망할 걸 알고 개경에서 배를 타고 영흥도로 왔는데요. 영흥도는 이런 익령군을 영과 고려가 흥한다는 뜻의 흥을 따 영흥도라 이름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왕기는 매일 영흥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이곳에 올라 개경 쪽을 바라보고 고려가 흥하기를 기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익령군이 매일 올라가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를 한 데서 국사봉이라 불린답니다. 높이는 높질 않아요. 그렇게 한 12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 특성상 올라가면 서쪽으로는 자월도 이런 데까지 다 보이고, 또 저 동북쪽으로 보면 이제 인천 공항이라든가 이제 인천 그러니까 이쪽 주변에 그 바다 옆으로 해서 많이 보이는 데가 전망이 좋고 이러시니까 많이들 올라가시고. 국사봉에 올라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출발, 전망대를 오른 후 뒷산 비탈길을 넘어 1시간 반 정도 산길을 오르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산 타는 것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은 주로 이 길을 걷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경리 해수욕장 쪽에서 통일사를 거쳐 국사봉에 오르는 길인데요. 비교적 평탄하고 짧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국사봉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국사봉 꼭대기에는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어 운치를 더하는데요.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방풍림으로 조성된 데 비해 이곳의 소사나무들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거라 합니다. 국사봉을 오르내리다 보면 길 옆에 통일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은 여스님이 창건했습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전사한 남편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절을 지었다 합니다. 통일사 밑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약수도 나오고 고려 왕손들이 거기서 약수를 떠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샘물이 마르고 텅 빈 약수터만 남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옛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쪽 길로 가든 국사봉에 도착하면 탁 트인 바다도 보이고 전망이 좋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섬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이제 바다하고 산하고 같이 그렇게 겸해서 관광을 하시기에 좋은 산이죠. 아주 높거나 뭐 가파르거나 이래서 험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 그런 산이에요. 시민제작단 신명입니다. 영흥도 섬은 알고 있었지만 영흥도에 이렇게 운치 있는 등산 코스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국제도시 인천의 중요 관광 자원 중 하나가 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섬이 저마다의 개성과 문화적 특색을 갖고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안하게 걷고 먹고 둘러보는 즐거움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인천의 섬이 168개나 된다고 하니까요. 한 달에 한두 곳씩만 둘러봐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시민제작단이 영상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특히 이 브이로그 형식의 셀프 영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전화 인터뷰와 PIP 편집까지 신경 쓰신 점을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네, 이 영흥도는 대부도와 선제도를 경유해서 2001년에 개통된 영흥대교를 통과하면 인천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에 닿을 수 있는 용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신리포 해수욕장 많은 또 명소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시면 바지락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꼭 한번 맛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영상 작품들을 감상하셨는데요. 인천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